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잡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저희가 도움 말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표상록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또 반감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고요. 또 비트코인 사이클과 알트코인 현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지금 최근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에 되게 많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히트맵 그리고 가상자산 ETF 현황 그리고 TVL 유동성 지표 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진한 노란색, 진한 초록색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히트맵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히트가 열을 뜻하는 것이고요. 맵이라는 것은 지도를 좀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히트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또는 하락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록색은 상승을 좀 뜻하고 있고요. 빨간색은 좀 하락을 뜻하고 있는데 지금 가져온 것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165% 정도를 상승을 했고요. 리플, XRP가 한 510% 정도 상승, 그리고 도지코인 우측 상단에 있는데 한 3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200%,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더 작다, 한 47%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많았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붉은 색깔로 표현된 것은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요. 가장 좀 많이 빠졌던 게 아비트럼이 한 마이너스 57%, 그리고 옵티미즘이라는 것이 한 마이너스 37%, 그리고 아톰, 코스모스라고 국내에서 불리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3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코인들을 좀 돌이켜 보면요, 오히려 이 코인들은 1년 전에 좀 상승폭이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상승한 상태였고 지금 조정 행보를 좀 지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1년 차트, 1년 맵을 보면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도 변동폭이 크지만 하락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을 보니까 또 시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또 상승으로 하락으로 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비트코인 ETF가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을 돌이켜 보면은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탑3를 뽑자면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요. 두 번째가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의 취임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현황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좌측이 작년 1월입니다. 24년 1월이고 우측이 지금 현재 1월인데 많이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가져온 자료는 AUM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용 자산 규모 자체가 클수록 조금은 신뢰도 있는 그 기업이고 그만큼 고객들이 자산을 좀 많이 맡겼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록이라고 볼 수 있죠. 좌측 하단에 IBIT라는 것이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통 자산인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인 부동산에서도 AUM의 순서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런 회사의 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AUM이 어떻게 성장했냐라고 좀 살펴보시면요, 1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 보시면 3월 달까지 좀 순차적으로 좀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행보를 좀 보였지만은 또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를 보시면 11월 달 정도입니다. 그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그 때문에 비트코인의 좀 친화적인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좀 유입량이 좀 즉각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였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 규모가 270억 달러, 하나로 한 38조 원 정도였었고요. 우측 끝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가장 있는 것이 1,2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치면 176조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1년간 거의 한 4.6배가 AUM이 성장하였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총 3,00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3,000조 원 정도에서 이 비트코인 ETF가 차지하고 있는 그 현황은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히트맵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 운용사별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IBIT가 이제 블랙록, 그리고 GBTC가 그레이스케일, FBTC가 피델리티인데요. 이제 이만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히트맵과 마찬가지로 데일리 기준으로 상승했을 때는 초록색, 좀 빠졌을 때는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상품은요, 2024년도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우수한 퍼포먼스를 냈던 상품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좀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막 2025년을 시작하고 있고 올 한 해도 이런 비트코인 ETF의 유입 현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자금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4년 비트코인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또 시장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는 아직 큰 상승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ETF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ETF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전체 AUM이 한 12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한 17조 원 정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AUM이 현재 한 1,23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3,000조 원이고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한 570조 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ETF 유입 현황은 시가총액 대비 한 6%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은 한 3%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표 같은 경우는요, 일별 그리고 운용사별 이제 이더리움 ETF의 순 유입 또는 순 유출 현황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폭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끝에 보시면 토탈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이제 1월 21일 기준에 이제 이더리움 ETF의 순 유입, 순 유출 현황인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좀 순 유입이 되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ETH에서만 좀 그 순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의 그 순 유입, 순 유출 현황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이더리움 ETF가 처음 출시되고 그때부터의 데이터를 쭉 나타내고 있는데 출시 당시에는 좀 이제 순 유출이 많았습니다. 순 유출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던 것이 좀 많이 매각되면서 매도되면서 좀 하락이 있었고요. 여기도 또 재미난 점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있는 11월 중순부터 이제 좀 순 유출 수입으로 전환되어서 그 당시 이제 유입 데이터가 늘어나고 동시에 이더리움 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2월 말에는 이제 좀 하락을 보이면서 좀 마찬가지로 가격도 좀 하락을 보였고 현재는 그래도 이제 좀 양으로 좀 전환되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2025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어떤 뉴스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 1분기에는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소속도 그리고 수수료 측면에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ETF 출시가 있었지만 좀 아쉬웠던 점이 스테이킹 기능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번 트럼프 집권에 따라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은 ETF 출시 이후에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좀 거론이 됐던 부분이 스테이킹에 관한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킹을 포함해서 다시금 ETF가 출시가 된다면 또 시장에 따른 상승 여력들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도 희망을 가져보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또 올해 있을 다양한 ETF 출시들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또 알트코인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불장 랠리를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사실상 아직 좀 잘 집계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지표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TVL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토탈 밸류 락라고 해서 줄임말이거든요. 특정 이제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플랫폼의 유동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파이의 TVL 순위는 이제 플랫폼 간의 유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비교하는데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이 좀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보시면 이제 프로토콜 수도 1,274개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TVL도 한 660억 달러 그리고 이제 브리지드 TVL도 있는데 이게 한 1,990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570조 원이고 TVL이 보시면은 지금 660
570억 달러니까 이제 95조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조 원이고요. 그래서 TVL과 마켓캡을 이제 좀 비교한 이제 데이터가 제일 우측에 적혀 있습니다. 마켓캡 나누기 TVL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6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 6이 570조 원 나누기 95조 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의 한 6분의 1 정도가 그 이제 TVL로 잠겨져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첨언드리면 이제 TVL도 있고 브릿지드 TVL도 있는데 이게 무엇이 다르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브릿지드 TVL 같은 경우는요, TVL 물량 더하기 이제 TVL 물량은 이제 네이티브 물량이고요, 플러스 이제 브릿지 물량을 이제 합쳐져 있는 이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좀 더 넓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브릿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각각의 블록체인별마다 이제 고유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의 기술은 이제 그 특성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나로 집중화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 그리고 가교 역할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위 솔라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의 경우 이제 프로토콜 수는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좀 적습니다. 한 192개 정도가 되고요. TVL은 한 110억 달러, 그리고 브릿지드 TVL은 한 400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0조 원 대비됩니다. 그래서 TVL은 한 16조 원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측의 마켓캡 TVL 비중을 보면 한 10.39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조 원에서 16조 원 나누면 한 10.39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비중이 뭐 1에 좀 가까워질수록 마켓캡 TVL이 1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락된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이는 좀 유통되는 물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승장에서는 더 상승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표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코인 프로젝트들의 TVL 규모를 살펴보면서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을 좀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프로젝트들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이 TVL 가져왔으니까요. 네. TVL에서 몇 가지 좀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뭐 레이어 1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탈릭 부텔리라는 인물이 계속적으로 좀 리딩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더리움의 기반은 이제 좀 큰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출시를 인해 가지고 좀 TVL이 좀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제 비들 펀드를 출시할 때 이제 이더리움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은 이런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이제 보면 낮은 수수료 그리고 높은 트랜잭션 처리 등을 통해 가지고 밈코인 또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의 TVL이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밈코인 뭐 트럼프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맞아요. 같은 경우도 솔라나 기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해에는 뭐 AI 에이전트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거에 대한 좀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말씀드리면요. 8번째 수익가 있습니다. 이제 수익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메타이죠. 메타 출신 개발자가 좀 만든 프로젝트로 이제 무브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조금은 더 접근하기 좋은 프로젝트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생태계 확장을 좀 오래 준비했고 확장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어 2 기준인데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6.2이죠. 여기서는 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출시한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 이제 레이어 2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요. 2023년 8월 공식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금융 기관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베이스 프로젝트이고, 아마 이 베이스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뭐 어디 거래소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은데 상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으로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같은 경우가 뭐 토크나 프로젝트 RWA이죠. 아마 여기에 조금은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또 몇 가지의 알트코인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계속되는 또 시장의 방향성들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BL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입 베이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런 매크로 변수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저희가 시장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경제 측면 또한 이제 가상자산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유동성이라는 것이 넘칠수록 이런 모든 투자자산 시장의 불마켓, 이제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제 이를 데이터화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이런 그 글로벌 M2, 이제 전 세계의 통화량에 대한 성장률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를 했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제 노란색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 M2 증가율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첨언드리면요, 이제 뭐 통화에 관련해 가지고 M0, M1, M2가 있는데요. M0 자체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정도를 이제 좀 좁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M1 같은 경우는 통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0 플러스 자유 입출 예금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M2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의미의 통화, 그래서 광의통화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이제 현금화에 좀 시간이 걸리는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 M1 더하기 뭐 예금, 적금, 그리고 금융 상품 등을 이제 포함하는 통화 지표로 약간 자산성에 좀 가까운 지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이제 노란색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제 계략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경이죠. 2014년을 돌이켜 보시면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그리고 M2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인 바 있고요.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17년이죠. 그때 당시 그리고 또 2018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을 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M2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M2 증가율이 좀 급격히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M2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2022년, 23년에는 이제 긴축기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2023년 4년부터 이제 M2 증가율은 양수로 좀 전환되어가지고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과 통화량의 움직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지표는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고 흥미롭게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M2의 통화량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디지털 통화로서의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하시기 좋은 지표여서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 세계 통화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미국 영향력을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미국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의 M2도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M2 같은 경우는요, 프레드 사이트에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1998년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았는데요. 아마 2001년도 아실 겁니다. 이제 닷컴 버블 붕괴 있었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경기 침체 시기에 오히려 이제 통화량을 더 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산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도 좋았었죠. 최근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요, 2022년, 20년 이후 코로나 이후 이제 급격하게 좀 M2를 좀 풀었다가 이후에 다시 21년부터 긴축 모드로 전환이 되어서 M2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4년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완만하게라도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좀 M2의 영향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2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은 좀 크립토 윈터에 빠져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지금 이제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현재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좀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뭐 시기에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량이 사실 상관관계가 가장 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M2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자산 시장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들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전망도 매크로 변수를 함께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페드와 지출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확률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이제 2025년 금리 인하 4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었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2차례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제 금리가 지금 4.5%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1월, 3월,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가장 높고 6월에 한 차례를 인하하여서 이제 연말까지 동결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올해는 좀 한 차례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리에 대한 확률 데이터는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등 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을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테더 USDT이고요. 2위가 USDC입니다. 서클사에서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위에가 USDT 그리고 아래가 USDC인데 한 5년간의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빨간색 채널 안에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도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USDT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반등하여서 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코인을 신규로 매수하기 위한 유동성의 지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가 그럼 바로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인게코라는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별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적으로 한 2,192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 금액만 1,435억 달러로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위 테더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가총액 4위 정도가 되고요. 이제 2위가 USDC인데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 8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또 재미난 점은 이제 페이팔이죠. 페이팔 USD가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한 188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리플에 관련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RLUSD가 한 686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 이런 마켓캡 같은 경우가 한 7,200만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전반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한 102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 그 중에서 지금 2,19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에 따라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선 가장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또 대표님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네.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뭐 지금 리플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RLUSD를 출시를 했죠. 사실은 이제 또 100개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또 시장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리플랩스도 좀 뛰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좀 확인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은 뭐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 코스닥 100 이런 것들이 있듯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토탈, 그리고 토탈 1, 토탈 2, 토탈 3, 그리고 아더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토탈 같은 경우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고 토탈 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 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가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더스 같은 경우는 탑 10의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을 제외한 순위라서 약간은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토탈 2, 토탈 3 그리고 아더스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토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2, 3, 그다음 아더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면 좋은데 토탈 1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이제 정고점을 갱신하여서 이제 상단에서 좀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토탈2, 토탈3 같은 경우는 아직 지난 전고점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토탈1을 움직임을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것이 그래도 2025년 내에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